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소위 성장주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주의 시대가 됐고 아마존의 근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은 이게 지속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플랫폼 사업부터 해서 이런 성장주들이 지금 실행하고 있는 우주 인터넷 사업, 자, 이런 성장 스토리를 기반으로 언제까지 지속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성장주라고 부르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실행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죠. 근데 이익은 대체 어디서 발생을 할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래에셋 증권의 리포트가 있는데요. 글로벌 인터넷 모바일 플랫폼 커머스 수익화에 눈을 뜨다 라는 이렇게 약간 좀 긴 제목의 리포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정용재 애널리스트의 리포트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면요. 지금 시대가 인터넷 광고보다는 모바일 광고가 더 크게 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모바일에서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광고 수익이 크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애드센스를 통해서. 그래서 부동의 1위인데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현재 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SNS 그리고 메신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는 굉장히 많았는데 본연의 기능 이외에 컨텐츠가 굉장히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머무르는 시간이 지금 그림을 보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런 단점이 많았어요. 이에 따라서 전체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 중에 SNS 이거의 경우에는 약 한 18%,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이런 거죠. 이 정도 시간만 머무르고, 그 다음에 모바일 메신저의 경우에는 전체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 중에 단 6% 정도의 시간만 할애를 하고 사람들이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은 하죠. 그러니까 SNS나 메신저에 붙는 광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제품을 알리는 데는 굉장한 효과가 있지만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이걸 전환율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2% 미만으로 상당히 낮은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를 봐도 사람들이 잘 구매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 모바일 플랫폼에서 SNS나 이런 메신저 등에는 광고를 하기 굉장히 좀 까다롭고 좀 회피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페이스북이 이 부분을 해소해 나가면서 모바일 광고 시장을 더 크게 키우고 시장 점유율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바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 샵 기능을 추가를 한 건데요. 자, 최근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페이지에서 어떤 제품을 딱 클릭을 하면 샵으로, 그러니까 쇼핑 기능으로 바로 넘어가는 이런 거를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샵 기능이 뭐냐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각 기업들은 자사의 샵을 무료로 개설을 하고요. 여기다 제품을 올리고 거기에 가격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자신들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을 해준 이 서비스를 말합니다. 자,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이 인스타그램을 이용을 하다가 이 사진 속에 어떤 제품이 딱 나오면, 자, 이 제품은 과연 얼마고 어디서 파는지 굉장히 궁금한 경우가 많았어요. 이때는 우리가 또 이 주인장한테 직접 메시지를 보내죠. 자, 그래서 어느 제품이고 어디서 샀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는 클릭만 하면 바로 샵 보기가 가능해지면서 해당 제품을 바로 어떤 제품이고 구매까지 할 수 있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해졌죠. 그리고 이렇게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입점 수수료나 판매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특히 최근과 같은 시기에 소상공인 또는 개인들도 제약 없이 자신들이 만든 제품을 쉽게 판매할 수 있다는 엄청나게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 서비스가 바로 페이스북의 샵입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 페이스북의 경우에 구매와 배송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지 않고요. 연결만 해주는 개념으로 모델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찻잔 속의 태풍 정도에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실제 현재 다른 나라 일부 국가에서는 구매 및 배송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전 세계로 확대될 경우에 정말 큰 태풍이 되겠죠. 업계의 판도가 굉장히 크게 바뀔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페이스북은 중개만 해주고 있는데, 그럼 페이스북은 과연 무슨 이득이 있길래 자, 이렇게 샵이라는 서비스를 이렇게 무료로 오픈을 해주고 있는 걸까요? 자, 답은 자사의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등에서 인플루언서라 그러죠. 굉장히 좀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마케팅 전환율을 높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홍보를 했을 때 이게 바로 클릭이 돼서 실제 구매되는 이 비율을 굉장히 크게 높여버리겠다 이겁니다. 자, 그럼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 모바일에, 그러니까 SNS나
뭐 메신저에 뭔가를 올렸을 때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이 전환율이라는 게 뭐 2% 미만이니까 여기다 홍보해봐야 별 의미도 없네 이렇게 생각해서 광고를 잘 안 하는데, 지금은 샵이란 기능이 있어서 바로 구입으로 전환돼 버리니까 전환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더 많은 광고를 하겠죠. 그래서 이 저커버그는 이 샵 기능을 통해서 페이스북이 더 많은 광고를 수주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지금 활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실제 어떻게 경험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일단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스타를 통해서 어떤 예쁜 아이를 발견하고 여기에 팔로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아기의 사진과 일상을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간간히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이거는 우리 애기한테도 한번 사주고 싶고, 어떤 옷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기한테 입히면 정말 예쁘겠다, 이런 사진이 딱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동안은 우리가 이 주인장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메시지를 보내서 뭐 얼마입니까? 아니면 뭐 댓글을 달거나 그래서 얼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입을 했거든요. 아니면 뭐 위탁을 받아가지고 이걸 우리 같이 물어보는 사람한테 팔면서 돈을 벌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샵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물어보는 번거로운 과정 없이 이 클릭만으로 제품을 확인하고 구입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물론 뭐 과거의 인플루언서는 편집샵처럼 이 제품을 그냥 위탁받거나 아니면 뭐 사입해서 아니면 OEM으로 자기가 뭐 상표를 붙이든 뭐 해서 판매하는 샵 사이트를 만들어야지 뭐 기존의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겠지만, 자, 일단 페이스북과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업들의 전환율을 높여서, 그러니까 광고를 하고 그게 바로 구매까지 이어지는 이 전환율을 높여서 자신들의 광고를 더 늘리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가 그동안 가져가던 이익을 어떻게 보면 그 광고 이익 같은 것들을 자기들이 더 많이 먹겠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죠. 뭐 여튼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한테 광고를 하고,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들이 더 많이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도록 이 데이터를 활용하겠다. 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페이스북의 경우에 보면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 조금씩 점유율을 높이고 있죠. 모바일 광고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거기서 페이스북의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거죠.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모바일 광고의 시장이 커지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 또 페이스북이 점점 성장을 하는 이런 페이스북의 성장성까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의문이 들죠. 자, 그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해진 이 광고 시장에서 서로 피 터지게 싸우면서 서로 점유율을 빼앗아 오는 것들이 지금 IT 공룡들이 하는 짓이냐, 그러면 어떤 기업이 좋아지면 어떤 기업은 결국에 안 좋아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성장주들의 현재 성장은 이게 전부가 아니죠. 최근에 아마존은 2022년까지 저궤도 위성 3000개를 발사하고 우리 지구 어디에서든 잘 터지는, 그리고 빠르게 터지는 인터넷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사업의 방향은 전 세계 인류의 95%가 북위 56도, 남이 56도 사이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 위성을 띄워놓게 되면 전 세계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3000개 이상 딱 띄워놓으면 어느 지역에서든 위성 인터넷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비용이 소모될 수 있지만 결국엔 인터넷 사용 요금이라든가 여기에 자신들의 인터넷을 사용할 때 광고를 붙이게 되면 충분한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동일한 서비스를 하는 일론 머스크가 대주주로 있는 스페이스 X라는 회사도 마찬가지죠. 스타링크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고도 540에서 570km 상공에 약 12,000개의 위성을 띄우고 전 세계에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한다는, 뭐 초당 5GB의 이렇게 엄청난 속도의 인터넷을 제공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궁금한 게 있죠. 이렇게 국경 없는 글로벌 통신 인프라를 이 미국 IT 공룡들이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인프라를 깔아놓고 인터넷을 제공하거나 뭐 이런 회사들을 거의 뒤집어 엎는, 자, 이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죠. 지금 보여드리는 신문 기사를 이용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KT나 뭐 SKT 등이 있겠죠. 이렇게 지상 인프라로 뭐 인터넷을 연결해주거나 하는 이런 회사 대비 월등히 낮은 가격으로 결국에는 인터넷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때가 되면 충분히 게임 체인저가 된다, 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 특정 수화물 화물선에 어떤 컨테이너가 있고 거기 안에 몇 개의 제품이
제품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발송을 할 때, 자, 이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절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국가 간의 통신망도 그렇지만 데이터가 한 곳에 취합돼가지고 그게 정보화가 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특정 자동차가 있다고 할게요. 그 자동차에 지금 어떤 제품이고 그 안에 누가 타 있고 그 안에 어떤 짐이 실려 있고 뭐 택배 차량이라면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지금 확인이 되나요? 거의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위성으로 여기 안에서 GPS가 굉장히 정확해지는데, 자, 여기 안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면 이런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서비스 잘못 가입하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하나 다 찍히게 되니까 뭐 괜히 엄한 데가 있다가 뭐 난리가 날 수도 있고 뭐 그런 시대가 펼쳐지는 거죠. 그것보다도 더 좋은 건 위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곳저곳에 뭐 온도, 뭐 날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록이 돼서 수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밀한 어느 지역의 날씨가 어떻고 교통 상황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아주 정교하게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갈 때 차가 딱 막혀 있다 아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정교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데이터 산출도 가능하고, 만약에 뭐 내 차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까지도 정확히 판단이 가능하고, 어떤 사람이 어디 있는지 이것까지도 등록만 하면, 아니면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한 시대가 오는 거죠. 자, 이렇게 기존의 뭐 5G 등 이 초고속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지국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하를 다 땅을 파가지고 광케이블을 묻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뭐 여기저기 건물마다 스몰셀을 설치해가지고 통신이 안 되는 지역이 없게 이렇게 잘 했어야 되는데, 지금 위성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좀 더 쉽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격이 더 저렴해진다면 상당한 경쟁력이 갖춰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정말 뭐 최악의 경우 아마존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페이스X 같은 기업에 우리나라 KT라든가 뭐 SKT 이런 기업이 제공하는 이런 인터넷망 같은 게 거의 뭐 잠식당하는 이런 위기까지 있고, 미국의 기업이 전 세계의 인프라 기업이 되어버리는 이런 꼴까지 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뭐 그들이 나중에는 원하는 가격에 우리가 돈을 다 지불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2, 3년 내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위성들이 계속 발사되고 있습니다. 이게 미래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이렇게 체감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이런 IT 대형 공룡들은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더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봅니다. 그래서 높은 PER과 프리미엄을 주기 충분한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장주들의 주가가 버블인지 아닌지, 그리고 뭐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이런 IT 공룡들이 지속을 하고, 위성 인터넷이나 이런 것처럼 다른 기업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해자를 계속 쌓아가는 한 IT 공룡들의 주가의 프리미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 미연준의 형님들이 2022년까지는 지금 같은 저금리 유지하고 경제 어려워지면 자기들이 돈 풀어주기로 했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이유이기도 한 거죠. 오늘은 성장주들의 시대가 도래한 이유, 그리고 성장주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될 것인가, 높은 프리미엄은 언제까지, PR은 언제까지 받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